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또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영준 당당내과 의원의 최원주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당뇨병 위주로 보고 있는 내분비내과 의사이고요.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어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같은 주제로 세마그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죠. 선생님들 많이 아마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어서 좀 익숙해진 이름일 텐데,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제가 인제 인크레틴 베이스드 세라피 주제로 말씀드렸고, 이제 이쪽은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뤄질 내용은 이제 그거 이후에 또 터세파타이드 마운자로가 또 출시가 됐고 또 현재 지금 쓰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직 아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제 추후에 인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인제 곧 뭐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약재들에 대해서 쪼끔 소개해 드릴까 해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인제 최신직연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 인크레틴 얘기를 할 때 항상 요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는데, 비만 주사제, 살 빼는 주사, 살 빠지는 주사, 다들 위고비, 마운자로 요즘에 그냥 외래에 "그거 처방 가능해요?"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 그게 비만 주사제로 알려져 있지만, 인제 그 주사제는 결국은 인크레틴 주사제다. 인크레틴 베이스. 인크레틴은 이제 장 호르몬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주사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음 인크레틴이라는 건 우리 몸이 인제 이런 대사적인 그런 게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우리가 사실 제가 처음에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 등 얘기했을 때 인슐린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의 그 대사에 아주 중요하고 포도당 대사에 중요하고, 우리 인류가 정말 오래오래오래 그냥 기근에 시달리다가 막 사냥해서 겨우 먹어 놨으면 그 에너지를 열심히 저장을 해 놔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 이런 포도당 대사를 인제 흡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동화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고,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인제 이게 바뀌어서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인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인크레틴도 결국은 에너지 대사에 아주 결국은 또 동화 작용에 아주 같이 코팩터가 같이 파트너로서 작동하는, 굉장히 인류의 그 에너지 전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게 인제 좀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알려진 게 거의 1900 년대 말 2000 년대 돼서야 우리가 어 실제적으로 치료에 쓰이기 시작한 건 그때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인슐린보다 되게 뒤늦게 인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이라는 건 이게 결국은 밥 먹으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 장에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대사 작용을 도와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슐린이 더 잘 나오게 인슐리노트로픽, 여기 엄격한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작용이 인크레틴의 작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인슐린이 인제 결국 포도당이 인제 딱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알아채려서 인슐린이 나오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에서도 더 시너지를 일으켜서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나오게 도와주는데, 그게 엄격하게 포도당이 높을 때만 작동한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 우리가 포도당으로 먹어서 혈당이 오를 때만 이 장에서 촉진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혈당일 때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인슐린이 사실 우리 인슐린 주사 쓰거나 이럴 때 막 저혈당 잘 오잖아요. 근데 이런 인크레틴 베이스드 치료제들은 저혈당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분비 촉진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제 이렇게 결국 포도당을 이제 인슐린도 나오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슐린 시크리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거는 아까도 처음에 글루코즈 자체가 췌장을 자극하죠. 근데 GLP-1, GIP 요 두 가지가 인크레틴이거든요. 사실 더 많아요. 이것만은 턱없이 부족해서 장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에서 초록색은 인제 GIP, 이 위장 위의 말단부, 그리고 인제 GLP-1은 거의 췌장, 인제 십이지장 거기서 나와서 인제 이 K셀, L셀 그래 가지고 작용을 해서 인크레틴 분비가 된다. 반대로 알파세 췌장에서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 글루카곤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인슐린하고 반대되는 기랑 호르몬이 글루카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게 하니까 당연히 글루카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인제 가는 그런 피드백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크레틴 작용이 우리 정상에서 굉장히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인슐린이 잘 나오게 해서 먹은 에너지가 쏙쏙들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문제는 당뇨병에서 이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사이에 보면은 이 인크레틴 작용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하나는 피오로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경구로 먹었을 때, 그리고 IV로 주사를 투여할 때 있거든요. IV로 혈당이 올라가도 장은 자극을 안 받기 때문에 장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덜 나온단 말이에요. 인슐린이 덜 나오는데, 장으로 먹었을 때는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크레틴 이펙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요게 당뇨병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포착해서 우리가 인제 그 당뇨병 치료제로 사실은 실과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GIP, GLP-1이 대표적이고, 식후 포도당 지질 대사 조절에 아주 키포인트를 하고, 또 이 GLP-1이 단순히 인슐린 분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신경 내분비 신호를 통합해서 뇌에도 작동하고, 뭐 식욕 중추도 작동하고, 위장관 온도도 조절해 주고, 당연히 인슐린 분비 촉진해 주고, 이렇게 단순히 인슐린 분비 이외의 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네트워크라 그러죠. 쫙, 예,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신호를 줘 가지고 굉장히 대사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GLP-1 리스트가, 그러니까 GLP-1이 점점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런 식욕 감소,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이런 오심구토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 용량을 또 올리는데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보여 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이 GLP-1이 단순히 이런 인슐린 분비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작동해서 이런 에너지 대사라든가 식욕 중추를 줄여주는 거, 그리고 하트레이트는 빠르게 해 주고, 그리고 위장관 운동 저하, 그다음에 이 키드니, 그 뭐냐, 신장에서도 이 수분 배설을 좀,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희한하게도 간이나 우리 골격근, 여기서도 굉장히 대사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GLP-1 작용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혈관이나 이런 심장, 그리고 뭐 이런 뇌나 이런 쪽으로 다 있는데, 반면에 GIP는 사실 쪼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GIP는 비슷한데 주로 인슐린 분비에 대한 작용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오히려 여기 지방 세포에 작동하는 게 더 커요, GIP는. 그래서 지방에 훨씬 에너지 대사를 잘, TG 업테이크를, 그러니까 중성 지방을 더 저장하게 하고 TG 스토리지 저장을 올리는 쪽 역할을 많이 해 주고, 또 하나 포인트가 골대사에, 예, 이게 GLP-1이 또 뼈 리모델링에도 관여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GLP-1보다는 GIP가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런 심장과 혈관에서 발현되고 이런 에너지 소비 내지는 식욕 중추랑 이 GIP, GLP, 이 뇌에도 그런 수용체가 있다는 게 있어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만 주사제로 쓰는 거죠. GIP의 좀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지방에 대한 에너지 대사, 그리고 뼈에 대한 역할이 GLP-1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LP-1, 그러니까 위고비는요. 위고비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대표적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거고요. 지금 터제파타이드라 그러죠. 우리 뒤늦게 나온 마운자로는 GLP, GIP 코아고니스트예요. 두 가지를 같이 이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제 GLP도 좋고 GIP도 좋으니까 뭐 같이 작용하면 좋겠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작용이 한꺼번에 1+1 이겠구나. 물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GIP가 좀 어려운 게, 처음에 GIP가 먼저 개발이 돼서 실제로 GIP 아고니스트 내지는 안타고니스트들을 치료를 써 봤거든요. 효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것만 단독 효과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GIP를 추가해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지도 않고, 단독제도 나왔었는데 별로 당뇨에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근데 이 터제파타이드는 희한하게도 이 GIP 역할이 더 크다라기보다는 GLP의 작동 과정에서, 아까 GLP-1이 딱 인제 액티베이션 되면은 그 밑에 분자생물학적인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 그 사이클 AMP가 막 증가되면서 그 기전 원래 작용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터제파타는 하위 신호 전달 체계에서 사이클 AMP 생성 쪽으로 더 편향돼서 더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GLP-1 리셉터 자체를 더 부가시키는 역할이 메인이고요. GIP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게 더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리고 또 GIP가 가지는 약간의
오심을 쪼끔 줄여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GLP-1 렉티브를 더 큰 용량도 키울 수 있고 플러스 올라가도 좀 작용을 더 같은 용량에도 더 작용 그 역할이 커지게 도와주는 시너지를 이루는 그런 게 터제파타이드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히 GIP 플러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GLP보다 GIP의 더 그 효능이 더 크다 그래요. 근데 GIP 역할이 그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제 말하는 터제파타이드 그게 인제 그 두 가지 약제의 같이 코아고니스트고 아까 제가 글루카곤도 얘기는 잠깐 했었는데 글루카곤은 반대로 인슐린의 반대작용이라 했죠. 우리가 저혈당이 오면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은 뭐 뇌나 이런 데 가면 안 돼 뇌 저혈당 오면 쓰러지잖아요. 의식 소실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공복 시에는 오히려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이 혈중의 포도당을 올리는 그래서 결국 그 포도당을 어떻게 올려요? 간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일으켜서 간에서 포도당을 녹여내서 혈중 내보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복 혈당 유지할 수 있게. 그 글루카곤이 물론 그런 그 혈당을 올리는 역할 그 단순하게 그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안정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결국 이 글루코네오지니스 글루카곤을 만들어내려면 어디서 만들어내겠어요? 에너지를 사실 그 페리페랄 그 아미노산 대사에서 가져오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미노산 그 저아미노산 혈증을 유발하면서 아미노산 대사에도 관여하는 게 또 글루카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간 지방 분해도 강력히 자극하고요. 강 지방 산화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글루카곤의 역할은 사실은 이런 당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메인 포인트는 지방간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그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카곤에 대한 역할도 사실 이걸 자극하는 인크레틴 베이스 테라피도 계속 개발돼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넷필드, 메슬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제 이런 대사적 간 질환, 간 이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당뇨병에서도 물론 있지만 당뇨병이 아닌 그런 비만한 사람들 이게 OTPT 올라가 있고 간 수치 올라가 있는 지방간 환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인제 이 어떻게 보면 더 심혈관 위험도 올라가고 위험 환자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인제 이런 글루카곤이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글루카곤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당뇨병 있을 때 인슐린 저항성 얘기하잖아요. 모든 호르몬은 글루카곤이 너무너무 많이 그러니까 인슐린 레벨이든 글루카곤이든 호르몬 레벨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잘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글루카곤 본연의 그 강지방 분해를 한다든가 그런 강지방 산화를 간에 있는 지방을 산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루카곤 저항성 때문에 이런 지방간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고 특히 비만, 당뇨병, CKD 만성 신부전증은 이런 고글루카곤 혈증이 굉장히 만연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글루카곤 기량제를 써 봤지만 사실 이거 자체는 혈당 강화는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고 간 지방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GLP-1과 글루카곤 아고니스트를 같이 썼을 때는 이게 혈당을 그렇게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GLP-1으로 떨어뜨리고 또 이런 추가적인 글루카곤 효과 때문에 이런 지방간에 대한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GLP-1 글루카곤 리세터 유알 아고니스트도 지금 개발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GLP-1, GIP, 글루카곤 트리아고니스트 이게 인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호르몬제인데 그것도 지금 3 상이 나와서 인제 거의 임상이 이제 거의 다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 가지 그러니까 호르몬들이 이제는 막 다양하게 막 개발이 되면서 요렇게 조합시키고 저렇게 조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환자가 어떤 사람은 지방간이 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식탐이 너무 문제인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본이 뼈가 더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좀 맞춤형으로 호르몬제를 이렇게 약간 칵테일처럼 요렇게 저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는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여기 보면은 뭐 아밀린이라는 또 호르몬도 있고 또 뭐 이런 펩타이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는 메인은 GLP, 글루카곤, GIP. 그래서 요 리셉터를 어떻게 아고니스트가 작용하느냐. 그래서 우리 세마그로타이드는 당연히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죠. 그래서 GLP-1이 작동하는 거는 식욕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인제 인슐린을 더 분비를 많이 나오게 해서 혈당 강화 효과. 요 두 가지 역할을 노릴 수 있는 거고 이제 터제파타이드는 아까 GLP-1, GIP라 그랬죠. GLP-1과 GIP를 자극시키는 거니까 인슐린도 더 많이 나오게 하면서 GLP-1이 또 같이 있으니까 이런
식욕 억제 고렇게 두 가지 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게 리타트루타이드라는 거거든요. 얘는 GLP-1, 글루카곤, GIP 다 전부 다 작동시키기 때문에 식욕 억제뿐 아니라 아까 말했던 글루카곤의 역할 이런 에너지 아미노산 대사에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에너지 대사를 올려주고 팻 옥시데이션 간의 팻 옥시데이션 간 지방 분해를 더 어 조절할 수 있고 또 인슐린도 왜냐하면 저기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인슐린도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이 글루카곤의 역할까지 포함된 그런 역할을 같이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각 환자가 어느 문제가 더 심각하냐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할 수 있는. 예.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메슬드 뭐 당뇨병, 비만 이거를 인제 같이 엮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곧 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복잡한데 그래서 GLP-1이냐 GIP냐 뭐 아밀린도 있고 글루카곤도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요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각 회사마다 막 다 진짜 너무너무 경쟁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2, 3, 3, 4 열심히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GIP, GLP-1, 아밀린, 글루카곤, PYY 이 펩타이드 요거를 이제 각각 작용이 다 쪼끔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듀알로 트리아고니스트 뭐 요렇게 섞어서 우리나라 회사도 사실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이제 이게 좀 지난 데이터긴 한데 이제 이게 인제 웨이트 로스 그러니까 체중이 얼마큼 빠지나 봤을 때 여기 세마그루타이드 한 18%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터제파타이드가 요건데 한 22% 그리고 오랄 세마 17% 뭐 세마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레타트루타이드 이게 이제 3개 다 막는 거라 그랬죠. 24% 제일 일단 효과는 좀 괜찮은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게 또 어디 갔니? 리타트루타이드 그리고 카그리세마는 또 뭐냐면은 뭐 아밀린하고 세마그루타를 합쳐진 거예요. 얘도 인제 둘 다 식욕 억제 준출을 더 다른 호르몬을 합쳐서 얘도 한 12% 17% 정도 떨어지면서 이 정도로 인제 효과가 거의 적어도 15%는 넘기는 근데 우리가 뭐 20% 물론 더 빠질수록 좋긴 한데 15%만 돼도 우리 당뇨병 레미션 할 때 자 15kg만 빠져도 된다 그러잖아요. 100kg면은 15kg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사실 체중이 뭐 100kg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 이상은 빠져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세마그로타이드도 저는 효과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혈당도 같이 떨어진다 그랬죠. 혈당도 보면은 세마그로타이드가 여기 여기 2 정도, 터제파타이드 2.2% 그리고 또 올그리프로브론이 요게 인제 오랄 그 GLP-1이거든요. 2% 그러니까 혈당은 정말 잘 떨어져요. 제가 요즘에 인제 세마그루타이드도 그렇고 털제파타이도 써 보면 체중은 쪼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쪼끔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 쪼끔 덜 빠지는 좀 이렇게 좀 환자분들도 답답해하시고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좀 불만족하시는 분이 간혹 나오는데 혈당만큼은 다 잘 떨어지더라고요. 보면은 2 정도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당뇨병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혈당이 정말 잘 잡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인슐린을 능가하지 않을까.'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뚱뚱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른 인슐린 1형 환자 같은 인슐린 치료받는 환자들 말고 뚱뚱한데 인슐린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뚱뚱한데. 이런 분들은 굳이 인슐린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인슐린에 준한 효과가 이 정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인제 만약에 치료가 그러니까 보험 급여가 되면은 저는 인제 이런 쪽으로 이런 인슐린 대신에 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시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인제 GLP-1 리소타고니스트 터제파타이드랑 인제 그 세마그루타이드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 고런 여러 가지 몰레큘들이 다 이건 2개 합쳐진 글루카곤과 GLP-1 합쳐진 거, 리타그루타이드는 3 가지 다 합쳐진 거 그다음에 또 요런 것들은 인제 요게 이제 오랄로 GLP-1인데 요거를 소분자로 해 가지고 오랄로 만들어진 제형도 있고요. 요게 사실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싸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인제 세마그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GLP-1과 GIP의 그런 분자 구조로 이제 아주 도식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요런 애들은 아시지만 DPE4가 나오면 바로 분해돼서 인제 이넥티브 폼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다 여기를 배치를 해 놨어요. 이게 DPE4가 안 달라붙도록 변형을 시켜 놓고 근데 보면은 GLP-1 세마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세마그루타가 굉장히 유전자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오랄 GLP-랑 거의 비슷한 그래서 요렇게 꼬리 하나 붙여 가지고 잘 이제 오래 지속되게 인제 만드는 거죠. 매일매일 찌르지 않아도 되게. 예 그래서 이게 세마그루타이드고 터제파타이드 보면은 주로
흰색보단 파란색이 많죠. 그러니까 GIP에 가까워요. 구조는 GIP에 가까운데 실제 작용은 GIP를 더 빌드업, 그러니까 더 업시키는 데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마그로타이드는 스텝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만 환자에서 얼마큼 빠지나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일단 18% 적어도 17% 18%, 근데 20%는 좀 못 넘어요. 20% 까지는 못 넘는데 18% 17% 이렇게 나오는 정도이고, 그리고 당뇨병에서는 10%. 당뇨병에서는 이런 인크레틴 제제들이 효과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약제 중에 이렇게 설포유리아도 그렇고 인슐린도 그렇고 TZD도 그렇고 또 당뇨병 약제가 살이 찌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대항해서 살이 덜 빠지는 역할도 있고, 그래서 당뇨병에서는 쪼끔 모든 비만 치료에서 당뇨병에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텝 4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보여 드릴 텐데, 이게 쭉 빼고 나서 약을 끊어 봤어요. 그리고 얼마큼 유지되나 보니 한 좀 덜 빠지긴 다시 좀 올라가는 게 보이고, 플라시보는 더 오히려 쪄버린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마그로타는 17% 18% 요 정도 웨이트 로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터제파타이드는 서마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본 오베시티에서 22%, 그리고 당뇨병에서는 15% 정도, 얘도 쪼끔 덜하죠. 15% 정도. 그리고 인제 이거는 인제 인 액티브하게 인텐시브하게 라이프스타일 모두가 같이 했을 때는 좀 더 빠져서 26% 까지. 네. 서바운드 4는 아까 스텝 4 처럼 이제 약을 먹다가 끊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것도 좀 리게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터제파타제 그러니까 인제 위고비랑 마운자로 어떤 게 더 좋냐? 어 마운자로도 효과가 좋죠, 솔직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NEJM에 실렸던 이게 논문인데, 실제 한 750 명의 환자를 가지고 45 세대는 이게 한 베이스라인이 한 109 킬로 정도 되던데, 그 정도 환자를 가지고 BMI 39 정도 되는 환자를 가지고 1대1 헤드 투 헤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터제파타드, 세마그로타이드 해 봤더니 마운자로는 20% 빠졌고, 위고비는 13. 여기서 좀 아쉽죠. 13.7% 면 좀 차이가 많이 나. 딴 데는 17, 18% 나오던데 아무튼 그 정도로 차이가 좀 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사이드 이펙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운자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뭐 사이드 이펙트가 좀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고 GIP 효과 때문에. 근데 실제 데이터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드버스 이펙트가 76%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여기 쭉 읽어 볼게요. 노지아 오심이죠, 오심. 43.4% 44% 예요. 그러니까 거의 울렁울렁은 거의 반수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기 컨스티페이션, 변비 27% 28% 거의 똑같아요, 둘 다. 설사 23%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보미팅 이제 위고비가 쪼끔 더 많아요. 21% 15%. 그리고 아주 피곤해지는 거 39% 46%. 그다음에 이게 트름 나는 거. 트름 나는 거 37% 29%. 그러니까 10% 9.9% 7.7% 정도. 그리고 마운자로가 사실 비슷한데 뭐 좀 덜하거나 비슷한데, 쪼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은 주사 부위의 간지러운 거. 고거는 확실히 마운자로가 이게 8.6% 고요. 세마그로타는 거의 0.3% 니까 고거는 인제 확실히 마운자로 높아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또 괴로울 수 있는 거니까 고런 차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GIP-1 인크레틴에서 보이는 그런 소화 부작용은 사실은 비슷하다. 부작용 빈도는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래프인데, 이거는 이제 스텝 4 트라이얼이고 요거는 이제 서마운트 4 트라이얼이거든요. 이게 쭉 빠져요. 빠지다가 인제 위드드로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20 주까지 열심히 세마그로타이드 쓰다가 인제 계속 쓰는 군하고 아니면 중단하는 군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리게인이 생긴다. 요요죠, 요요. 마운자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운자로도 한 36 개월 쓰다가 88 까지 쭉 올려서 썼을 때는 25% 까지 열심히 잘 빠졌지만, 인제 중단된 경우는 다시 쪄서 9.9%.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여기는 한 6% 정도, 6% 좀 못 미치는 정도가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그러니까 0 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0 으로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 대비해서 한 거의 10%, 다른 그냥 맞았으면 한 18% 까지 빠지는 걸 중간에 중단하면 한 6% 에서 멈추고,
그리고 또 마운자로도 마찬가지로 9% 까지. 예. 그래도 한 10% 까지는 빠지니까 그래도 사실 이것도 마운자로 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리게인은 확실히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요는 사실 이런 약재들이 또 비싸기 때문에 평생 맞으러 갈 수도 없고 이제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당뇨병 치료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거를 혈당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아까 뭐 심장 그리고 신장 뭐 혈관 다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심혈관 효과를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당뇨 입장에서 끊을 이유는 없어요. 당뇨 치료도 되고 심혈관 위험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 입장에선 계속 쓰는 게 사실 맞고 근데 이제 이 비만 목적으로 가기에는 이게 또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끊게 되게 되는데 끊을 때 인제 결국은 리게인이 아까 말했던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쭉쭉쭉쭉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이 열심히 뺐을 때 몸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이거 비상사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존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더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생리학적 역조절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뭐야? 무조건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습성이 너무나 발달돼 있게 진보를 해 왔기 때문에 뭔가 빼면 불안 그래서 환자들도 실제로 막 빼고 나서 막 굉장히 기운 없어하거나 지쳐하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니까 되게 좀 이렇게 욕구도 떨어지고 뭐 심하면 우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향이 나오는 게 몸에서는 안 좋게 반응을 해요, 이런 약들이. 근데 문제는 인제 고게 결국은 인제 이게 요요가 오는 기전이 일단 체중이 줄면 팻마스가 줄잖아요. 예 팻마스 줄면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사실 뺏어서 나오거든요. 고것도 줄어버리고 그거는 인제 어떻게 보면 식욕 억제를 해 주는 좋은 호르몬인데 그리고 머슬도 같이 줄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머슬이 같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장 큰 공장인 머슬 매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근육이 에너지 소비 감소돼 버려요. 에너지가 인제 먹은 게 그대로 또 이제 남기게 되면서 더 찐다는 거죠. 소비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신호전의 장애가 일으켜서 결국 다시 리게인을 하는 요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요즘에 이게 좀 더 좀 네 더 발전된 얘기는 이제 이게 아예 우리 분지 뭐야 에피지네틱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후성 유전학적 기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DNA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DNA 자체는 안 바뀌지만 DNA를 조절하는 DNA 메티라 이런 게 붙음으로써 DNA의 그 RNA 이렇게 뭐라 그러냐 전사 과정에서 좀 변형이 일어나서 이게 안 바뀐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 빼도 결국 돌아간다. 좀 슬프지만. 그래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오래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게 특히 웨이트 게인이 오래 유지했던 분들 뭐 '나는 이러고 한 20년 살았어.' 이런 분들은 '아 끊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에 찐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런 이런 수성 유전자적 그런 변화가 덜 왔을 텐데 너무너무 오래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레가시 이펙트를 하죠. 그 각인 효과 때문에 좀 더 이런 게 오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환자를 좀 이렇게 개별화해서 쪼끔 치료 기간도 쪼끔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비용이 좀 들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요거 예전에 보여줬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끊었을 때 요게 이제 보면은 그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쪽은 인제 그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나서 한쪽은 액티브 운동하고 플라시보 그러니까 약을 안 쓴 거죠. 그리고 한쪽은 exercise를 하고 그 약을 안 쓴 경우고 이거는 운동 안 하고 인제 리라그루탄 여기서는 리라그루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비만 주사에서 쓰고 여기는 운동도 하고 리라그루탄 싹센다를 썼을 때 그러고 나서 한참 치료한 다음에 끊은 거예요. 끊고 나서 어떻게 봤냐 했더니 이게 리라그루타이드의 효과는 오히려 끊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고 운동 효과가 유지되더라는 거잖아요, 운동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결국 머슬 매스를 만들어 놓고 끊어야 이 머슬 매스를 유지하면서 좀 더 그 효과를 쪼끔이라도 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위고비 쓸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빠지니까 환자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대충 인바디 해 봐 가지고 근육량 빠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 항상 주의를 드리죠. 근육은 덜 빠지고 팻 매스 위주로 빠져야 돼요. 운동은 같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사적으로 더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은 생활요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또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인제 주사가 싫다 이거야. 인제는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꼭 주사로 맞아야 되냐. 그래서 오랄 세마그루탄 사실 예전에 나왔죠. 이거는 사실 초반에
아주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마그로타이드가 주사가 싫으니까 이게 인제 요거를 오랄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이 GLP-1이 이 위산에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방법은 이 스낵이라는 걸, 그러니까 요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위산에 노출 안 되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 점막을 잘 뚫고 넘어가게 흡수가 되게 요런 스낵이라는 걸 붙여 가지고 이걸 넣어 보자. 근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로스가 되면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 필요해요. 거의 뭐 50배 정도. 그러니까 세마그루트 1 밀인데 여기는 50 밀리 먹거든요, 오랄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세마그루트 만들기 비싼데 이거 50 밀리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고게 좀 한계점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이 스낵 때문에 이 항상 공복에 먹어야 되고 뭐 다른 거랑 몇 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복용법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IV 세마글루타이드랑 거의 효과는 비슷하다. 그래서 17% 정도 빠진다는 내용이고 실제 타입 2 DM에서도 혈당도 잘 떨어지고 웨이트도 그만큼 거의 뭐 IV 세마트랑 비슷하게 그런 데이터가 이전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거는 좀 이제 지난 데이터고 요즘에 요게 각광이죠, 요게. 요건 뭐냐면 인제 그걸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 액티브 네이티브 GLP-1 펩타이드고 이제 요게 리라그투세마드 요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여기에 이 작동하는 요 립세토에 딱 작동하는 고것만 딱 select 해 가지고 고것만 스모 소분자로 만든 거예요. 이걸 다 만들기엔 너무 힘이 드니까 딱 작동하는 부위만 작게 만들자. 스몰 몰레큐 아고니스트라 그래요. 예. 요게 요즘에 아주 뜨고 있죠. 그래서 제일 앞서 나간 게 올포글리프로진 올포글리프론 그래 가지고 릴리에서 만든 그래서 요게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먹는 맞는 주사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서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요게 이번에 ADA 발표가 됐죠. 올해 나왔고 ADA에서 발표했더니 거의 7% 9% 정도 오랄로 6 밀리, 12 밀리, 30 밀리 먹었을 때 효과가 많이 꽤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저렴한 그런 어떤 비만 약제로서 효과가 꽤 나오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식이 나오면서 릴리가 주가가 떡상하고 저기 세마그로타이드 노보노비스트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아까 보였던 서보드타이드는 인제 아까 글루카곤 아고니스트 같이 GLP랑 같이 했던 거 이게 인제 지방간에 대한 효과를 보여준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지방간도 굉장히 앞으로 터제파타이드도 사실 그런 데이터가 있지만 아무튼 고런 쪽으로 굉장히 지방간도 치료제로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중에 대표 주자가 글루카곤 아고니스트가 아마 대표 주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트리아고니스트 얘기했죠. 트리아고니스트 또 올해도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페이지 2 트라이얼로 24% 까지 일단 오비시티에서 페이지 2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당뇨병에서 2% 정도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체중도 많이 빠지고 혈당도 잘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 강력하긴 이게 제일 강력할 것 같아요. 3 개를 다 블록해 주니까. 언제 들어오냐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뚱뚱한 사람들한테 이런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설명이 남았는데 문제가 뭐다? 본맛 그러니까 그 머슬 매스가 문제라는 머슬 매스가. 우리가 빠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머슬매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세마그루타이드를 보고 터제파테도 보면은 머슬 매스가 더 빠지는 건 아니에요. 팻 매스가 더 빠져 사실. 더 빠지니까 그 레이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팻 매스가 더 빠지니까 그건 나쁘지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 좀 빠지긴 빠져요. 그리고 제대로 운동 안 하시면 진짜 기운 없어 하시고 이런 분들 저도 임상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액티비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요거를 인제 좀 어떻게 보면 커버할 만한 또 그런 연구가 요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액티빈 리셉터 2 블로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인제 머슬에 작동하는 그런 안티바디거든요. 처음에는 인제 그 머스큘러 아트로피라는 또 이게 근위축증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제로 개발되다가 지금은 약간 탈바꿈해서 이 비만 치료제로 이제 둔갑을 해 가지고 이 액티빈에 작동하는 어떻게 보면 머슬 위축에 이르는 그런 시그널을 블록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 인제 우리가 뭐 모든 우리가 이런 여기 보면은 살을 빼는 여러 가지 뭐 주사제뿐 아니라 이런 베리아틱 서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 수술 이런 비만 수술로도 뭐 체중만 뺨만 빠지면 참 바디웨이트가 이만큼 빠지면 빠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림바디 매스도 같이 빠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세마도 세마 많이 빠진 걸 나오는데 터제파이타이드는
그래도 조금 비교적 리타트루테드 아까 제가 좋다는 그것도 사실 이만큼 빠져요. 그러니까 웨이트도 많이 빠지지만 사실 림바디메스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없을까? 왜냐면 이런 게 빠지면은 뭐가 문제? sarcopenia 문제 생겨. 또 이거 봄바디 그러니까 골다공증 문제 생겨. 그리고 결국 골절 리스크 올라가. 또 결국은 이제 머슬 빠지면 또 심혈관계도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다음 퍼포먼스 장애 생겨. 뭐 그렇겠죠. 그죠? 이런 문제를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을까 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액티빈 타입 2 모노크로트 엔티바디. 비마글루맙 그래 가지고 요런 또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인제 류마티스 약제 이런 데서 많은데 그래서 마이오스타틴 근육 위치 유발 기관들을 블록을 해서 이런 하위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함으로써 근섬유를 조금 매스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ADA에 이게 나왔어요. 세마글루타이드 주사랑 비마글루밥이랑 같이 써 보면 같이. 음. 아주 좋겠죠. 이게 세마글루트 얼론 했을 때는 쭉쭉쭉 해서 이게 머슬 매스 빠진다. 근데 비마글루밥을 같이 쓰면은 GLP-1들은 그대로 작동하고 요거를 블록을 해 주니까 머슬이 보존되면서 좀 머슬이 덜 빠지더라. 실제 어떻게 됐어? 페이지 2 스터디인데 팻 매스가 20% 빠졌고요. 린 매스는 3.6% 증가했습니다. 요런 게 가장 최근에 나온 올해 6 월에 미국 당뇨병에 발표했던 인제 이 빌리브 스터디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이상적이라고 뭐 얼마나 비쌀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어르신들 많거든요. sarcopenia obesity 그러니까 근감소 동반된 비만이죠. 이런 환자들한테 무조건 막 세마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정말 팬뿐 아니라 머슬에서 같이 줄면 이제 정말 기운 없기 때문에 요런 게 정말 우리가 실용화되면은 요런 세팅으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지금 이쪽 연구는 거의 뭐 매 학회 때마다 거의 하이라이트를 이룰 정도로 서로 그냥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주식 얘기도 했지만 아주 그냥 아주 첨예하게 뭐 하나 발표되면 또 주가 흔들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발달돼 있는 거고 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들이 많지만 일단 학회에서 뭔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연구들 위주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비만 쪽은 정말 새로운 장을 그러니까 이런 인크레틴 쪽의 주사제가 거의 그냥 그쪽 대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르몬 세라피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환자 맞춤형 그런 칵테일 세라피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머슬 너무 없는 사람은 요렇게 같이 또 칵테일을 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참 저도 인제 네 공부할 게 앞으로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여튼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또 AI 때문에 연구들이 점점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5년 아니면은 완전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이제 마쳤고요. 이제 질문 제가 커버해 드릴게요. 오늘 뭐 비만뿐 아니라 당뇨병 쪽도 다 커버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오영도 님이 실시간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공복 혈당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인 사람은 식후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예. 정상인 사람도 식후 혈당은 좀 올라가죠. 예 인슐린 분비가 아무리 나온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인제 이렇게 OGTT 해 보면 인제 당뇨 전 단계인 분들 막 걱정돼서 미리 오시는 분들 해 보면요. 아직 당뇨병도 아닌데 해 보면 1 시간, 2 시간째 140이 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은 140 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복이 100 이더라도 정상은 140 까지는 보는 거거든요. 식후니까 당연히 혈당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고걸 넘고 200 전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짝 특히 우리 동양권에 많아요. 이런 IGT가 많은데 그렇다고 전부 다 당뇨병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게 오래도록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인제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좋으면은 했다가 바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슐린 분비가 살짝 모자르더라도 또 바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어떤 스타일로 많이 오냐면은 인슐린 분비가 조금 뒤늦게 작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시간에는 쪼끔 높아. 근데 2 시간에는 훅 떨어지고 3 시간째는 오히려 저혈당이 오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당뇨병 가기 이제 전에 인슐린 분비가 나오긴 한데 뒤늦게 좀 이렇게 우리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인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고런 분들 꽤 많이 옵니다. 그럼 그런 환자들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다고요? 고 1 시간째? 그러다 저혈당 오기 쉽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믹스드 밀 그러니까 인제 식후에 바로 올라가는 걸 자극하는 게 뭐겠죠? 아무래도 포도당 당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당화 지수 낮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라고 하는 게 맞고 또 식사 시간도 조금 타이밍 우리가 주의 표현도 제대로 좀 나오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천천히 석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포도당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먼저 드시고 포도당은 좀 뒤늦게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식사 순서를 바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탄수화물이 조금은 작용할 수 있는 인슐린이 좀 분비가 나올 그런 타이밍이 벌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후혈당을 잡는 그런 식의 식이요법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슬 유지를 그러니까 근육량을 유지를 해주셔서 쉽게 올라가더라도 바로 혈당이 근육에서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공복 혈당은요. 단순히 이제 또 그런 분 식후 혈당하고 좀 달라서 주무시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수면 장애나 이런 거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공복 혈당 자체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저는 별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때 우리가 사실 당뇨합병증이 오는 이유는 정상 혈당을 벗어난 특히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은 일단 80에서 140 사이 있지 않습니까? 공복 혈당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높을 게 좋을 건 없지만 그래서 오늘 혈당이 높아서 그러면 어제 뭘 먹었는지 잠을 잘 충분히 주무셨는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간 심한 분들이 또 공복 혈당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리가 치료를 물론 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혈당 그거 높으면 어떡해요.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공복이 더 높다고 합병증이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으니까요. 식후 혈당이 오히려 더 중요하면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질문 볼까요? 인크레틴 도룡령님께서 인크레틴 주사를 맞으면 초반에 구역감이나 식욕저하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 계속 가는가요? 내성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지니 네, 좀 좋아지죠. 아까 한 40% 거의 50%였죠. 이런 구역감이나 식욕저하는 무조건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50%면 거의 다 나오는 거지 뭐.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한 1주, 2주, 3주, 4주 지나면은 좀 나아져요. 대부분의 환자가 그래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운자로 그래서 그 위고비도 그렇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저용량으로 서서히 요즘엔 또 환자분들이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나노 맞기 너무 비싸니까 뭐 빨리빨리 올리게 효과가 빨리빨리 올리려고 막 바로 1.0 뭐 1.0 막 0.5 막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 0.25 5 아니면 2.5 뭐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구역감이나 식욕저하가 처음에 한두 달은 체중 감량 효과가 별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부작용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한 달, 2달 지나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용량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거죠. 위고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 넘어가야지 체중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한 3달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올리는 게 안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도 질문 볼까요? 네. 시스템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비만약은 평생 맞아야 되는 말도 있던데 인크레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목표치에 도달하면 중단해. 아까 제가 그림 설명드렸죠. 예. 일단 우리가 6개월 정도는 우리가 맥시말, 그러니까 아까 쭉 이렇게 내려와서 플라토로 이르는 시점이 한 6개월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한 3개월 맞고 끊어버리면은 효과를 덜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중간에 중단하는 거니까 최소 6개월은 쭉 써야지 그게 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6개월 최소 유지하는 게 맞고 이제 그다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맞으면 좋아요. 평생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간 맞으면 좋고요. 좋고 이제 만일 빼야 된다고 한다면은 뭔가 그냥 빼는 건 너무 무방비니까 뭐 다른 비만 치료제를 바꾼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렇게 할 생각 아직 끊은 사람은 없지만 운동을 하여튼 얼마큼 근육량이나 이런 걸 좀 충분히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인슐린 정서 검사를 하니까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 정서까지 정말 개선되는지까지 확인하고 몸이 준비가 됐다는 게 판단되면 그때 좀 끊으면서 가든지 저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려고 환자들은 왜냐하면 저는 당뇨병 환자들은 또 계속 쓰는 것도 그 나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최소한 6개월까지 그래서 이게 비용이 발생하니까 저도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 우리 6개월은 맞을 거기 때문에 이게 돈 계산을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투자할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셔야지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중간에 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또 질문 볼까요? 네. 찰나나 행복님. 네. 저는 비만이지만 당뇨는 없습니다. 인크레틴 약물이 원래 당뇨 약으로 시작한 거네. 당뇨가 없는 사람도 네. 지금 이런 미고비나 마운제로 다 비당뇨 뭐 프리다이 물론 당뇨 전 단계 환자도 포함이 됐지만
비당뇨, 비만 환자를 위주로 아까 뭐 스텝 연구, 서마운트 연구 다 비만 환자들이거든요. 실제 그런 환자들이 체중도 빠졌지만 뭐가 좋다? 심혈관 그 위험이 줄었어요. 심혈관. 심장병도 좋아졌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작용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런 비만 우리 막 이뇨제도 막 쓰고 막 이게 비만 클리닉에서 쓰는 약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갑상선 호르몬제나 뭐 비만 그 이뇨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향정신성 약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인크레틴 베이스 치료가 그래도 대사적으로 좋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비만 주사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시니미니님, 네, 저는 혈압약을 오래 복용 중인데 인크레틴 주사 같이 써도 괜찮을까요? 네, 이, 이 비만 환자 중에서 거의 보면은 당뇨 전 단계도 있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반된 환자가 50%가 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경우에 이 위고비나 마운저를 썼을 때 심혈관 서바이벌 이런 모탈리티를 이렇게 줄었다니까요. 비만을 치료했는데 심장병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혈압도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혈압약을 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싹 빠지니까 저도 저희 환자들 보면은 혈압약 오히려 좀 줄이거나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단백뇨 때문에 혈압약 쓰고 있는 것도 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아예 끊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반 이상 감량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히려 혈압약 오래 복용하고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리케이티드 오비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비만 단순 비만이 아니라 문제를 동반해 있는 그런 비만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병이고 그럴 때 이런 인크레틴 주사가 이런 심혈관 위험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추천할 만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동원 참치님이신 것 같아요. 예. 비만약 맞으면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체중이 줄어도 대부분 근육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체지방 위주로 빠지는 건가요? 아까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죠. 체지방 위주로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지방 빠지는 비율, 제지방, 그러니까 우리 근육량 빠지는 비율 봤을 때 훨씬 체지방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비율 봐서는 지방이 더 빠져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제지방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약제별로 조금씩 좀 아까 차이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근육이 빠지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고 특히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은 점점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당뇨합병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그리고 골절 위험.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SGLT-inhibitor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좀 벗어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 당뇨병 치료제 SGLT inhibitor도 이게 체중이 빠지면서 넘어지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니까. 그것도 살이 빠지거든 그 약도. 그러니까 실제로 골절 리스크가 막 대규모 임상에서 보면은 카나글리프로진 같은 경우에 골절 위험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알고 보니까 뭐 뼈 자체에 작동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폴링, 네, 쓰러진 거야 쓰러져. 그런 정도로 인제 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특히 인제 젊은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운동 열심히 시키고 하면 거의 문제가 그냥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제 저희는 치료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당뇨 환자 또 고령의 이런 비만, 당뇨병 환자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비마글루밥 같은 게 정말 나오면 같이 쓰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추러스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약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지금 제가 이 위고비나 마운자라가 요즘 하도 너무 선풍적인 좀 뭐랄까 거의 방송에서 거의 막 연예인들이 막 갑자기 막 날씬해져고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에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몸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보면은 좀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 날씬한 분들이 이거 처방해 달라고 막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 참 난감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작용이 나와요. 부작용이 특히 이렇게 마르신 분들일수록 뭐 기운 없거나 이런 거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이게 워낙 매스가 없는데 근육이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예. 뚱뚱해도 그렇게 빠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맞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본인은 또 나름의 목표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적응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상을 하는 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근거 중심 의학을 하잖아요. 이런 데이터 대규모 임상이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씩 다 모아서 한 게 이 기준에서 이런 환자들을 데리고 이 약을 썼더니 얼마 빠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근거 중심 의료예요. 물론 그러니까 뭐 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분들도 효과를 좀 보겠지만 그래도 근거 중심에 의하면은 여기서는 BMI가 30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서구인들이기 때문에 다 모든 그 비만은 30 최소 30은 넘어요. 그러니까 100kg, 110kg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이렇게 썼더니 머슬배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이렇게 부작용도 생각보다 덜하면서 체중이 이렇게 훨씬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런 병적인 비만이 많이 빠진다. 이게 지금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날씬해지다 보니까 막 BMI 24, 23 이런 분들이 나는 조금 더 날씬해지고 싶어 이렇게 맞는 것은 사실 근거에는 안 맞죠.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규모 임상이 없어요. 23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자 입장에서는 그걸 막 드리기가 좀 그렇죠. 근거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는 드릴 수가 없고 적어도 30이고요. 그리고 인제 그런 컴플리케이티드 오베시티,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 뭐 지방간이 정말 내쉬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좀 지방간이 너무 심한 분들, 그리고 정말 심장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심부전이 동반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컴플리케이티드한 그런 심각한 문제를 동반한 그런 비만에서는 28부터 BMI 28부터는 우리가 치료에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치료. 비만을 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이게 인노력이 되고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일단은 꼭 오면은 일단 BMI부터 정확하게 재서 BMI가 28이냐 30이냐 그게 넘지 않으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대사적 문제가 동반돼 있냐 아니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사실 그 스크리닝을 하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인크레틴 베이스들이 주로 담낭 운동도 같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담낭 쪽의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사이드 이펙트 면에 제가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세마그로티다 한 케이스 그 담낭 염증이 생겨서 중단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담낭 질환에 혹시 문제가 있으니까 OTPT가 기본적으로 저는 보는 게 BMI 당연히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뇨 있는지, 고지혈증, 중성지방 괜찮은지, 감기는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담낭 쪽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닌지. 예. 그리고 갑상선암 얘기하는데 갑상선암은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갑상선암은 초반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수질암의 위험이, 근데 다 동물 데이터고요. 실제 수질암을 이렇게 우리 임상에서 실제 올라갔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수질암이야, 수질암. 갑상선 유두암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는 갑상선암은 유두암이거든요. 수질암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을 미리 그런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갑상선암이 없으니까 하자, 혹이 없으니까 하자, 이거는 조금 너무 오버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혹시 가족력 중에 좀 흔치 않은 우리가 유두암 말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좀 조심해야겠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동물 실험에서는 아직 인간하고 좀 동물하고 생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금기 사항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갑상선암은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췌장암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다 분석했을 때 실제 위험이 올라가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세마그루타이드 나온 게 벌써 이게 언제야? 5년, 꽤 오래 했어요. 5년, 7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우리는 이제 들어왔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 업데이트했을 때 세마그루타를 맞고 췌장암 리스크가 확실히 올라갔다 이런 근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연구를 분석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췌장암에 대한 리스크도 미리 초음파에서 확실히 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담낭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OTP도 높아 있으면 혹시 빌리루빈 수치라던가 감마GT 같은 건 저는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맞고 나서 수치가 뛰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작용 면에서 보고요. 그렇게 대사적 위험도 이런 거 BMI를 보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노파심에 하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마르신 분들 맞다가 고생하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약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적이고 정말 당뇨병증 환자로는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좀 너무 이게 요즘 동이 나가지고 마운자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동이 났대, 동이.
우리 밑에 약국에 겨우 있어. 그래서 우리 약국 선생님이 막 쟁여놔 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딴 데 다른 목적 써 버리면 우리 정작 써야 되는 당뇨 환자들이 못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비만한 환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쪼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지막 질문까지 다 커버해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좀 환자분들 좀 궁금하신 거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